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 가정주부입니다. 얼마 전 저희 집안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다들 들어보시면 분명 깜짝 놀라실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사연을 올려봅니다. 제가 워낙 답답하고 소심한 성격이라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겪었다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성격도 고칠 겸 털어놓는 게 속 시원할 것 같아 끄적여 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했어요.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 양가 부모님들도 다 좋아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 부부는 주말 부부가 되어야 했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워낙 저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시댁과 분가를 할 테니 시댁살이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거든요. 시부모님은 며느리 혼자 살면 안 된다고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남편이 끝까지 거부했어요. 저 대신에 저의 방패가 되어서 말을 해주는 남편을 보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결국 시댁과 오랜 시간 이야기한 끝에 저는 시댁과 걸어서 10분 거리인 집을 고르게 되었죠. 시부모님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두 분 다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집안에 여자가 제가 처음이라 다들 관심이 많으셨죠. 시어머니도 항상 남자만 있는 집에서 살다가 딸 같은 며느리가 생겼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놀랐던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나이에 비해 몸매가 굉장히 아름다우셨습니다. 또래분들에 비해 몸도 탄탄하시고 모델 같은 기럭지를 가지고 계셨죠. 정말 지나가면 언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몸매가 좋으셨고 얼굴도 관리를 하시는 건지 굉장히 동안이었습니다. 너무 예쁘셨고 제가 처음 시어머니를 뵀을 때 남편한테 여자 형제가 있었나 의심할 정도였죠. 이렇게 예쁘고 착한 것으로 모자라 저에게 잘해주기까지 하시니 시댁살이 걱정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혼집에 입주를 했어요. 남편은 자주 못 있어줘서 미안하다며 많이 섭섭해했죠. 그래도 어쩔 수 있나요? 저와 남편이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없는 평일 동안 사람들도 만나고 부업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시어머니와 같이 장도 보러 가고 백화점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결혼 전 시어머니의 모습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시아버지와 남편의 모든 관심을 받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 관심이 오로지 저에게만 오니 매번 섭섭하다, 서운하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시아버지가 늘 제가 먹고 싶은 거, 제가 가지고 싶은 거 위주로 주문하시니까 시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셨죠. 시어머니가 워낙 솔직하고 당돌하셔서 감정적인 말을 서스름 없이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이 여편 내가 촌스럽게 왜 이래? 라며 화를 내셨죠. 그렇게 다시 분위기가 쌓여지면 제가 그 냉전 상태를 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죠. 이렇게 시어머니가 저에게 질투를 많이 하셨고 저에게 틱틱대던 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원래 저희 신혼집에 남편이 없으면 오지 않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마침 제가 집에 없어서 조금 뒤에 들어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시부모님한테 절대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제가 워낙 이런 걸 단호하게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집을 치우지 않고 나와서 다급하게 집으로 갔죠. 그런데 역시나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로 소파에 앉아 계셨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집안 꼴이 이게 뭐니? 라며 화를 내셨죠. 저도 이해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찾아와서는 검문하는 건 너무 속상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친구분과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상관하지 않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물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저 비만 어떡할 거야.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워 죽겠다니까? 라고 하셨죠. 제가 조금 통통한 편이긴 한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도 아니고 건강검진했을 때도 괜찮다고 할 정도였어요. 저도 제 몸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뒤에서 비만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놀라기도 했고 혹시 제 이야기인가 싶어서 시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혹시 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시어머니가 당연히 아니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당하셨습니다. 어머, 물소리 때문에 안 들릴 줄 알았는데 들렸구나. 미안, 작게 말한다는 게. 이 말을 하며 눈웃음을 치셨죠. 솔직히 너무 뻔뻔하고 당돌하니까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정말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머릿속이 하얘져서 저는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화를 내지 못한 제가 너무 답답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저도 조금씩 시어머니에 대한 앙금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시어머니와 제가 같이 장을 보러 가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요즘 따라 같이 나가자는 말을 많이 하셔서 시어머니도 저와의 기싸움을 느끼시고 같이 보내는 시간을 늘리면서 화해를 하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 자주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와 나갈 때마다 매일 동네를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동네에 아시는 분이 많으니까 저와 있을 때 항상 만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지인분들이 매일같이 하시는 말이 어머, 언니 아니에요? 길거리 같이 걸어 다니면 시어머니가 아니라 언닌 줄 알겠어요. 라며 시어머니의 동안 외모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웃으면서 아니라고 겸손하게 대답하시던 시어머니가 그날은 이상한 답변을 하셨어요. 얘가 워낙 또래에 비해 노안이 있고 살도 많이 쪄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어려 보인다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 얘랑 붙어 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은 뜻으로 저와 같이 어디든 가시려고 하는 줄 알고 저도 마음속에 쌓인 앙금을 풀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진짜 속셈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저를 이용한 것이죠.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뭐를 해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그걸 느끼셨는지 대놓고 저를 비하도 하시고 당당하게 용돈도 요구하셨죠. 제가 직장도 없고 남편이 벌어단준으로 용돈을 조금씩 쓰거나 부업을 하면서 번 돈으로 용돈으로 써요. 그런데 그 돈까지 탐내시면서 다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난 평생 네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 거야. 우리 아들이 번 돈 말고. 라며 당당하게 말하는데 정말 화가 치솟더라고요. 제가 대놓고 시어머니한테 쓴소리는 못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하루하루 더 심해지는 강도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전화를 하면서 잠드는 남편에게 다 말했어요.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모든 일들을 말이죠.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본인 일처럼 엄청 화를 냈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부모니까 시어머니 편을 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남편이 화를 미친 듯이 내면서 당장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 행동은 바로 시댁에 찾아가는 거였어요. 제가 말했던 모든 일들이 남편의 입에서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많이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셨던 시아버지도 많이 화가 나셨죠. 모든 화살은 시어머니한테로 향했고 남자 둘이서 시어머니한테 쏘아붙이는데 조금 놀랐어요. 다들 제 편을 이렇게 들어주실 줄도 몰랐고 생각한 것보다 시어머니한테 화를 많이 내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상황을 말렸습니다. 그 정도로 다들 심하게 시어머니를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막자마자 시어머니가 펑펑 우셨습니다. 왜 자기한테만 그러냐면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셨고 시아버지는 저 여편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이라며 시어머니를 뒤따라 나서려고 했지만 저와 남편이 말렸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연락을 해도 답장이 없으셨고 시아버지를 통해 간간히 소식만 듣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평소랑 똑같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많이 죄송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과를 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 계속 미루고 또 미뤘어요. 남편도 이 일이 있고 나서 꼬박꼬박 전화 와서 무슨 일 없었냐, 엄마가 뭐라고 안 하더냐 등등 걱정을 엄청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개인적으로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따로 보내고 있어요. 그 뒤로 저는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고 다시 자유롭게 살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한테도 안부 연락을 자주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답장이 없으시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몇 달을 살았어요. 그날은 남편이 집에 오는 날이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는데 낯선 여자 신발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탁에 당당히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뒤태가 딱 시어머니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분명 바꿨는데 어떻게 들어오신 거냐고 여쭤보니 시어머니는 뒤를 돌며 저를 바라봤죠. 그런데 외모가 제가 알던 시어머니의 외모와 사뭇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와 비슷하긴 한데 무언가 분위기가 달라지셨죠. 순간 말문이 막혀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는데 시어머니도 제 눈빛을 읽으신 건지 웃으시더라고요. 나 많이 예뻐져서 놀란 거야? 이 말을 하시며 거울을 보시는데 정말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저와 만나지 않으시려고 한 이유가 바로 성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톡스도 종류별로 다 맞으셨고 눈, 코 등등 성형할 수 있는 곳은 다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나셨는데 솔직히 많이 낯설었습니다. 시어머니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성형 전 모습이 조금 더 아름다우셨죠. 너무 과하게 하셔서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울을 보시며 나 예뻐지지 않았어? 그런데 남편은 성형 더하면 앞으로 안 볼 거라지 뭐니? 예뻐진 마누라 보면 좋아할 거면서 안 그래? 라고 하셨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의 외모가 이전이 더 낫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말리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치만 시어머니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고 결국 남편이 보내주시는 용돈으로 성형을 한 거예요. 정말 많이 놀랐고 연세도 있으셔서 건강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고 몇 달 동안 붓기 빼느라고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며 당장 밖에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또 저와 비교되어서 더 예뻐 보이려고 그런 줄 눈치를 채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 집에 오는 날이었고 저녁 준비를 해야 한다 해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너랑 나랑 비교하는 게 겁나서 핑계대는 거지? 이 말을 뻔뻔하게 하셨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하고 거울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젊어가는데 나보다 어린 너는 왜 그렇니? 여자도 관리를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시어머니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얼굴을 깎는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죠. 지금도 충분히 성형을 많이 하셔서 얼굴이 흘러내리기 직전이신데 뼈까지 깎는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턱을 깎지 못한 이유는 바로 비용 문제였어요. 워낙 비싼 수술이다 보니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그 수술은 미친 듯이 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수술을 하는 순간 바로 이혼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몇 시간 동안이나 시어머니의 자기 자랑을 들으면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었죠. 남편은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고 저 혼자 집에 있을 줄 알았는데 같이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또다시 예전의 일이 생겼을까봐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더 놀란 건 바로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달라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남편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괴성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너무 예뻐져서 놀란 소린 줄 아셨는지 어때 아들? 엄마 회친했지? 라며 칭찬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남편의 첫 마디가 엄마 미쳤어? 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라셨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인 시댁으로 시어머니를 보냈죠. 집에 계시던 시아버지도 놀라셨지만 예상하셨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엄마 얼굴 난 못 봐주겠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 거야? 내가 준 돈으로 성형한 거였어? 엄마, 난 엄마의 옛날 얼굴이 더 좋단 말이야. 라며 화를 냈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죠. 그리고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수를 한 컵 원샷하고도 화가 진정이 되지 않는지 소파에 앉아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시어머니가 외모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남편도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다 싶었죠. 그리고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희 연락을 다시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도 방에서 절대 나오지 않으셨고 시아버지는 예전처럼 똑같다는 말만 하셨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던 것 같네요. 시어머니가 마음이 풀리셔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안부 연락인 줄 알고 아무렇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우시는 듯한 목소리였고 바뀐 지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지금 수술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서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바로 택시를 타고 대학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수술방 앞으로 갔는데 시아버지가 머리를 움켜쥐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우셨는지 눈이 부어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며느라 어떡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시어머니가 수술을 하시는지 영문도 몰랐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수술을 하시는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뼈를 깎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연세가 있어서 의사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집을 피웠고 결국 해준다는 병원을 찾아서 갔대요. 그런데 그곳이 다른 병원에 비해 가격도 싸고 뼈 깎는 수술을 해준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바로 수술을 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병원은 제대로 된 성형외과가 아니었고 불법 시술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얼굴에 부작용이 오고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긴급수술로 지금 수술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성형 중독의 끝은 결국 이렇게 부작용이 되었죠. 다행히도 어려운 수술이 아니어서 금방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의 얼굴 형태는 될 수 없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병실에 들어온 시어머니한테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라며 윽박을 지르셨지만 시어머니는 등을 돌린 채 눈물만 흘리고 계셨죠. 시어머니의 수술이 잘 끝나도 집안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한테 화도 제대로 못 내고 답답하게 하루 이틀을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로 성형수술은 절대 하지 않으셨고 저에 대한 외모를 비하는 일도 없어졌어요. 집에 멋대로 찾아오는 일도 없어졌고 가끔씩 만나서 식사 자리를 가지고 명절 때만 보는 그런 형식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다시 기력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옆에서 많이 챙겨드리고 애교도 부리면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시어머니가 마음을 열어주셔서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 일로 깨달으신 게 많으신 건지 항상 뾰족하게 날이 서 있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사라졌고 이제는 둥글고 듬직한 시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지낸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시어머니와 저는 사이가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행복하세요.